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상황들과 데이터들은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베테랑스 에듀 문경민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제목, 전지적 합격 사례 시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상황들과 데이터들은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냐면요.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챕터가 있는데 제목들 한번 쭉 한번 봐주세요. 이 내용들을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회를 다 듣고 나시면은요. 지금 이 중요한 문제점, 의문점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아시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1부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번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이슈 포인트 제목을 한번 봐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중상위권 80%, 100%가 1등입니다. 근데 이 80% 위치에 있었던 학생이 페이퍼 SAT를 봤을 때 12월까지는 일단 1400점대 중반이었어요. 디지털 SAT가 문제의 길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1500점대들이 다 돼버렸어요. 5월에는 뭐 AP 시험이나 학교 시험이 있으니까 지원 인원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가 좀 내려갔지만, 자, 이거는 어쨌든 이런 거죠.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원래 1500점대였으면 1등급이었다. 페이퍼 SAT까지는. 그런데 디지털 SAT가 되면서 1500점대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걸 1등급이 아니라 1.5등급이나 2등급을 줘야 되지 않을까? 즉, 디지털 SAT의 가치가 평가가 페이퍼보다는 좀 낮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실제로 그렇게 낮는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입결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입결들의 결과를 계속 취합을 해본 결과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합격 사례들 보시면 자, 먼저 3년 특례입니다. 이번에 올해 24년도 전형에 신입생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전기전자학과를 둘 다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자,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지표가 명확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비슷하고 하나의 변수가 비교 잣대가 돼줘야지만 비교라는 게 분석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정말 묘하게도 이 친구들이 나머지들은 비슷해요. IB를 HL을 4과목이나 해서 굉장히 훌륭한 친구. 밑에 있는 미국제 학생은 어때요? 10개나 AP를 했는데 5점들이 대부분이죠. 토플 점수 사실상 그렇게 수능의 고저의 느낌은 아닙니다. 등락의 고저의 느낌은 아니고 GPA 한번 보세요. IB 만점, 그죠? 프레딕 스코어 만점, 파이널 43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오히려 더 불리하네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1550점,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고려대학교 전기전자를 합격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디지털 SAT가 페이퍼 SAT보다 평가 절하가 됐다면 사실상 이 학생이 여기를 합격할 수가 없겠죠. 연고대예요. 연고대란 말이죠. 여기를 합격할 수가 없는데 합격을 했고, 자, 한 가지의 사례로 단정 짓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뒤쪽에 12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학과를 두 학생 모두 다 썼는데 위에 있는 학생은 합격을 하고 밑에 있는 학생은 불합격을 했죠. 자, 이게 혹시 디지털 SAT이기 때문에 불합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뒤쪽을 봐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갈색으로 음영 표시해 놓은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활동 내역, 수상 경력을 종합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유념해서 한번 이런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봐주시고요. 여기입니다. 포인트는 여기인데 고대와 연대는 어때요? 교내 활동들 위주로만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올림피아드, 뭐 금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친구는 교내 활동들의 과목상 말고는 교회상은 이 친구보다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앞에 있는 스탯의 수치들이 둘 다 비슷했잖아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정량평가적인 요소들이. 근데 여기에서 교회 활동이 이 친구가 더 높죠.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어때요? 교내외를 다 제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숫자 동일하고 뒤에 있는 활동 내역이 더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위에 있는 친구가 한양대 융합전자를 합격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런 거죠. 고대 전기전자를 합격을 했지만 한양대를 불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제 한양대가 연고대와 공대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요 정도 스펙이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특 사례 한번 볼까요?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2명의 학생이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모두 다 합격을 한 학생들이에요.
오히려 디지털 SAT 학생 어떻습니까? 1390점으로 페이퍼보다 더 낮죠?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디지털 SAT, 페이퍼 SAT 점수보다 평가절하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았는데 합격을 했다는 걸 봤을 때 동등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사실상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3월과 5월 달까지만 디지털 SAT 점수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죠. 8월부터는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8월부터는 사실상 고득점근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제전에 페이퍼 SAT처럼 점수 받기가 쉽지 않아졌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갈색 음영뜻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스펙이었을 때 이러한 학과들을 시비특에서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유념해서 보시되 이런 거죠. 이 친구들이 두 학생이 다 아무리 시비특이어도 연고대는 요 정도 스펙, SAT와 AP 스펙으로 보았을 때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또 반대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올해 시비특의 스펙이 이 정도가 됐을 때 이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다.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뒤쪽에 활동 내역과 수상 경력들은 여기 써 있는 것들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따 뒤쪽에서 한 번 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젠 필수적으로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너롤 과목상인데 이거는 20% 안쪽이었을 때 주는 우등상을 얘기하고요. 하이스트 오너롤 2% 안쪽이었을 때 주는 과목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의미가 있고 얘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해서 오너롤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충분한 무기가 됩니다. 어머님들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앞에 4명의 학생들이 있었죠. 공대를 붙은 4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분모가 있어요. 과연 뭘까요? 오늘 교내 활동, 수상 경력 이런 것들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5가지만 무조건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학과학 동아리, 뭐 과학, 수학, 과목상 이런 것들 예상되시는 것들 다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리더십, 이공계라고 해서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융복합적인 인재들, 창의적인 인재들, 리더십이 있는 인재들을 대학들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만 가지고 코딩을 해도 되는 거는 그건 대학교 들어가서 문제고 그 앞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원한다.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번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나 이겁니다. 자, 사실 연고대를 불합격을 하고 성균관대 성서안을 붙은 아이들의 그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어찌 보면 좀 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전공심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목표하는 과에 대학교 1학년 때 보셨을 때 전공 그 필수 과목들이 있죠. 걔네들의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여기에 교내 활동의 일환으로 승화를 시킨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전기전자학과 같은 경우에 전자기학이라는 걸 1학년 때 전공 필수를 해요. 근데 별 내용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정전기 이렇게 방전되는 거 쭉 이렇게 먼지 끌어다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생활에 빗대어서 자유주제 보고서로 활용을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IB 하는 학생들이 IA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쨌든 이 토픽을 정해야 되죠. 그런 연구 소재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대학교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을 가지고 와서 이용해서 그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코딩을 배울 때 코딩의 언어 중에 C 언어, 자바스크립트, PHP, 파이썬 이런 코딩 용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자바가 있어요. 그걸 학교의 후배들한테 티칭을 하면서 봉사활동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봉사활동들이 좋은 게 많은 가운데 제가 왜 봉사활동에서 학술적 봉사를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봉사활동만 하고 대학은 안 갈 수 아니잖아요. 대학 가려고 봉사활동 하는 것도 맞고 그렇다 보면은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하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봉사활동 티칭이 결국 그 주요 요소겠죠. 이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알파이썬 올해 2023년도 상반기 설명에서 제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합격생의 그 스펙 중에 알파이썬이 뭐냐면 파이썬 코딩 프로그램들 중에서 통계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딩을 얘기를 해요. 그걸 바탕으로 학교 문집 만들기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공 심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이언스 페어. 학교에서 과학 축제나 과학 박람회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조금 넣으면 노란색 되고 뭐 조금 넣으면은 빨간색 되고 이런 것들을 염색을 학생들 앞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나 학교의 교내 과정의 일환으로 승화를 시켜서 훌륭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화공생명공학과 의류학과 쪽에 전공 필수 과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고대와 성서환을 합격하는 학생들 붙기 위해서, 연고대를 붙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5가지의 사항들은 뭐예요? 합격하는 앞에 있는 학생들, 뒤에 나올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공통분모로 갖고 있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4명 학생들처럼 다 성공적인 학생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보면 사실 아직 학교와 학과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 전공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심지어 11학년 때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바꾼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이 그럼 과연 성공적인 입시를 치를 수가 있을까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공적인 입시를 치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뭐 예상되시죠? 연세대학교 이 표시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럼 연세대학교를 가도 문제예요.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어떤 과를 갔어요. 근데 그 과가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아니면 하위권에 있는, 하위권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래쪽에 있는 과들이냐, 라는 걸, 이 가치를 어떻게 아실 수가 있죠? 어떻게 아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능 배치표를 보거나 경쟁률을 보거나 지원 인원 추이나 이런 것들 뭔가는 하나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2024년도 3특 지원 인원 추이. 연세대는 아시다시피 8개의 학과가 있는데 9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9명 중에 A학과로 갔는지 B학과로 갔는지 C학과로 갔는지 오픈하지 않고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 인원이 선호도로 그래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의치학은 제외했어요. 그들은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이제 좀 벗겨내고요. 인문계, 자연계로 했을 때 지원 인원이 경영학과 36명 썼다는 거고요. 경제, 유디,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인데 예상되는 바였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통도글로벌의 UIC 언더우드가 신촌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유념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저기 아래에 있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설명에 올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산업 구조가 어디에 표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마다 그게 표적이 바뀌죠. 제조업부터 시작을 했던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뭐 AI,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이 부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학과들이.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전, 화, 기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제학과와 화학학과가 22명, 16명 이렇게 썼다라는 거. 올해 이 정도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시고 합격 사례를 보시면 자, 위쪽에 있는 학생은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합격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학생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합격을 했네요. 3년 특례입니다. 올해 합격한 학생들이고 위쪽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스펙이 돼줘야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갈 수 있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순수 이학 계열이죠. 화학과는. 고려대학교 신소재학과 공대죠. 말 그대로 케미스트리와 핫한 그런 최신의 공대죠. 순수 이학과보다는 공대가 조금 더 벽이 높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스펙도 굉장히 좋은 가운데 어쨌든 고려대학교 신소재학과는 불합격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학생이 이번 토픽의 이슈를 좀 불러일으키는 학생이에요. 원래 이 학생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수학과 연관지어 있는 물리까지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IB를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대라는 걸로 예상을 했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HL 과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미스트리, 매스, 바이오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근데 11학년 IB 2월 1을 겪고 나니까 자기랑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SL 점수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과감한 결단을 해요. 11학년이 끝나고 12학년이 넘어갈 때 이콘 SL을 HL로 바꾸면서 경제학과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해야지만 디플로마가 인정이 되는 IB가 깨져버리게 돼요. 깨져버리게 되면서 일반 서티피케이트, GPA 내신의 형태로 남게 되라는 거죠. 여기서 자격을 상실한 표준화 테스트로서의 이 어떤 역량은 뭘로 어필을 하나요? SAT에 그래서 선회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경제학과로 연세대학교를 가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전공 심화를 바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합니다. MES 클럽이라고 해서 매스 이코노미 사이언스 클럽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팀원들과 함께 볼린저 밴드를 직접 제작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죠. 볼린저 밴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이 꺾은선 그래프 수치 계속 변화하는 거 있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직접 제작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을 했고 그 활동 내역들을 교내 활동의 일환으로 승화시켜서 확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하죠. 그 면접상에서의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잘 녹여들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고 학생은 심지어 합격 소감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연대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챌린징한 요소를 전공과 직접 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했던 것들, 과감한 결정들은 뭐예요? 첫 번째, 전공 코어 과목을 어때요? 이콘을 SL이었던 걸 HL로 바로 선택을 해버리고 교체를 해버렸죠. 이런 과감한 결단, 그리고 표준화 능력 시험 챙겼고요. 전공 심화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전공 심화가 발생을 했고 이쪽에 마지막에 보시면 교외 활동이었던 부분들이 교내 활동으로 승화가 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수학경시 대회, 뭐 예를 들어서 AMC나 UKMT 같은 거 나가도 학교 대표로 나가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고대 리스트형에 기재를 할 수가 있다. 기재하지 않아도 어차피 성적표에 나온다. 이런 맥락, 교내 활동에 승화를 시킬 수가 있었다.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상도 큰 밸류로 성취를 한 거죠. 네, 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점동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세 개죠. 원래 자기가 했던 수학의 장점을 제일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코어가 유지될 수 있고 장점을 활용받을 수 있는 경제학과, 그죠? 두 번째로는 전공심화, 세 번째로는 학교의 어떤 과목상을 큰 밸류를 전공하는 과목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받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이 친구는 경제학과들만은 지원을 했잖아요. 앞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뚜렷하게 아예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은 뭔가 애매한 학생들이다 싶으면 보통의 학생들은 상향 지원, 적정 지원, 안정 지원을 생각해서 해야 돼요. CBT라고 써있지만 삼택 학부모님들도 유념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려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에 30개 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과가 여기에 있는 과인지 중간 정도에 있는 과인지 밑에 있는 과인지를 이 등급을 알 수가 있나요? 어머님들이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어요. 경쟁률을 받는 지원 인원을 본 거지 과의 밸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해당 자료는 2022학년도 수능 배치표, 이투스의 배치표를 바탕으로 나머지 한 3개 정도를 조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기준으로 배열을 해본 거예요. 자, 보세요. 안정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이버 국방학과를 썼는데 여기 위에 있잖아요. 의대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 빼고 사이버 국방학과 이렇게 높게 있는 줄 아셨어요? 아니죠. 네, 위쪽에 있는 이런 애들은 뭐냐면 국가나 아니면 기업에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학과예요. 졸업하면 그쪽으로 취업이 바로 되는 그런 학과들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점수의 밸류가 높다라는 거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서 이 자료를 다 설명할 때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한번 척도를 가늠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학과 아까 전에 합격생 나왔죠? 이 정도의 위치이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이제 나오겠죠? 녹색 표시했으니까 얘는 그냥 맨 밑에 있으니까 한번 표시 한번 해본 거예요. 일단은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 여기 있는 과랑 여기 있는 과랑은 이게 등급이 분명히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정도는 좀 구분하십사.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또 보시면 자, 전략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과의 밸류를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인 지원이 뭔데 1부 때에서도 말씀드렸던 12특기 전략 지원 예를 들어 딱 정말 누구도 나라나 국가 상황 환경 누구나 다 달라요. 성적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가겠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학생을 보세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를 합격을 했는데 약대를 다 떨어졌어요. 의치학 수의를 지원을 할 때는요. 12년 특례 학생들이라도 일반학과를 반드시 병행해서 같이 써야 된다는 거.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들어가기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자역계열 들어가도 약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12년 특례여도 이 정도 스펙이어도 떨어진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있는 학생은 뭐냐면 후기 전형과 정기 전형을 둘 다 써놨어요. 후기 전형이었을 때 자, 이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아까 그 보여드렸던 표에서는 자연계고 얘는 인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밑에 따로 기재를 해놨어요. 얘가 밸류가 어느 정도냐면 상경계열 경영경제 빼고 세 번째예요. 나란히 하는 비슷한 과들이
자유전공, 정치외교, 통계, 행정 이렇게 어때요? 꽤 높은 과라는 걸. 근데 식품만 봐서는 이게 높은 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의도하는 취지가. 그래서 고려대 후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SAT 스코어와 뭐 APA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어떤 스펙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후기 전형 때 잘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가니까 어때요? 전기 전형일 때 연세대학교 경영학부를 써볼 수가 있었죠. 속된 표현으로 질러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돼야, 만족스러운 과가 돼야 질러야지. 전기 전형일 때, 후기 전형일 때 그냥 나는 경영학과를 갈 거야. 스카이를 다 경영으로 쓰고 후기 전형에서 다 떨어졌어요.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 전형을 지원하면 또 다시 물음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략적인 지원이라는 건 다시 한번 뒤쪽에서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활동 내역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활동들을 하는데 이공계를 가도 뭐예요? 리더십에 필요하다. 컴퓨터만 보면 되니까 리더십 필요 없어. 사람 상대하니까 리더십 필요 없어.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상 경력들 이런 종류들이 있고 굉장히 다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오늘 내용 2부를 한번 종합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페이퍼 SAT, 디지털 SAT, 동일한 평가 받는다예요. 아시겠죠? 다만 8월 달부터 시작한 SAT 점수는 이제 고득점 3월, 5월만큼 받기 힘들어졌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명문대 공대 합격 학생들 필수 활동 수상력. 이제 뭐 이거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5개 그냥 무조건 하세요. 성서안 붙고 연고대 떨어지는 애들은 이게 조금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합격한 학생들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부득이하게 이제 옮겼어요. 3가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하고 있던 옮기기 전에 자기가 제일 잘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인문계열로 옮겨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코어, IB에선 HA 과목이 되겠고 미국제에선 AP가 될 거예요. 그거를 1개 이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깨진 디플로마나 아니면 학점을 전공 심화 활동을 통해서 커버를 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맥락입니다. 이 3가지 꼭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2특 의치학 수의대 지원 시 일반학과 병행 필수, 그 다음에 후기 정기 지원은 각각 근거가 있는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 밑에 전략 지원은 이렇게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후기에 적정 지원했으면 합격을 했잖아요. 만약에 전기 때는 상향을 그때 치자라는 거예요. 이런 뭔가 적정 지원, 그리고 후기 지원할 때 안정 지원하는 학생 없어요. 알고 있는데 적정과 상향을 섞어둬야 자기가 붙고 떨어짐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위치구나 알고 전기 전형 7월 달에 지원을 할 때 정확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후기 지원할 때 3월 달에 쓸 때, 4월 달에 쓸 때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업데이트되는 사항들 저희가 베테랑 교육연구소 블로그에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긴 시간 저희 설명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자녀분에 대한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